주간에 쏟아진 커피 뉴스 속에서 의미 있는 키워드를 뽑아내 얕은 식견을 가진 패널들이 대담하게 이야기해봅니다. 고품격 커피 방송 커피위크 279회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만드는 마케터 위노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두 속에서 헤엄치고 싶은 로빈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냥 카페에서 바리스타 일 열심히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근황 토크 한번 해볼까요? 저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커핑 한번 그냥 잠깐 참여한 거 말고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어가지고 위노님 이벤트 있었던 거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제주에 카페 성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성지 대표님이, 커핑에 오라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저 원래 잘 안 가잖아요. 근데 그 성지 대표님이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저를 꼬셔서, 그래서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 저는 그냥 가벼운 커핑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행사 같은 커핑이었어요. 그러니까, 엘파라이소 프로듀서들이 와서 커핑을 이제 커만사라고 그 수입업체 대표님이랑 그다음에 엘파라이소 프로듀서들이 와서 거의 한 16종인가? 커피를 가지고 루안다랑 그다음에 엘파라이소 커핑을 했는데, 보니까 카페쇼에서 이미 행사로 한번 했고, 제주에 내려와서 북쪽에서는 성지,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제주의 비브레이브라고 또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여러 제주 카페 사장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즐겁게 잘 하고 왔습니다. 루빈님도 오셨잖아요. 저는 콤파스, 육지에서 콤파스 대표님이 오셔서, 그냥 거기 계신 분들을 그냥 소개시켜 드리려고 모시고 갔죠. 그날, 오셨다가 바로 가셨어요? 오셔서 커피 마시고, 파인더 대표님하고 직원분들, 그리고 컴플렉스 사장님도 오셔가지고, 커피 한 잔, 커피는 안 드시고, 시그니처, 뭐라 그래야 돼? 그라니타 하나씩 드시면서 이야기 나누다가 좀 가셨어요. 빨리 또 움직이셔야 되는 분들이라서. 저는 근황 토크에서 커핑 얘기 하려고 했는데, 커핑을 했다는 거에 대한 근황이 아니라, 거기 기억이 남는 커피들 좀 얘기를 해볼까 해서, 르완다 커피 드셔보셨잖아요, 최근에. 우리가 어반브루잉에서 프롬 도쿄라는 새로운 컬렉션 진행하면서 패시지 커피, 일본 도쿄에 있는 패시지 커피를 소개를 했는데, 그때 가져왔던 커피가 르완다 커피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르완다스럽지 않은 옛날 르완다의 느낌이 그 느낌이 아예 없어서 정말 맛있다, 그렇게 해서 인기도 꽤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커핑 때 르완다 커피를 많이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다 맛봤는데 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몇 개는 사진을 찍어놨고, 그 다음에 엘파 농장에서 오셨기 때문에 엘파라이소 농장의 커피도 맛볼 수 있었는데, 거기에 프로세스 중에 서머쇼크라는 프로세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머쇼크로 프로세싱한 커피들이 한 3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루빈이 맛보셨어요? 다 보셨죠?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전 사진으로 찍어놔가지고, 제가 커핑 정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갑자기 참여해서 사진으로만 찍어놨지, 어떤 커피인지는 지금 제가 안 찾아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로스터가 아니라서 커피를 옆에 커피 파인더 대표님은 적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일단 이런 게 있구나라는 차원에서 그냥 맛만 보고 마음에 들었던 건 사진만 찍어놨는데, 서머쇼크 프로세스를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제가 처음 들어보는 프로세싱이라 이게 뭐지? 근데 커만사 대표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엘파 프로듀서들이 개발한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 이게 발효가 일단 끝나면 무산소 발효 시키잖아요. 발효된 커피를 꺼내자마자 찬물에 넣는 방식이래요. 그게 서머쇼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 찬 기운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커피의 향미가 안으로 들어간대요. 원두 안으로, 생두 안으로. 그래서 더욱 뭐 풍부한 향, 다양한 향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이게 뭐지? 서머쇼크? 찾아봤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게. 근데 찾아보니까 이 용어가 있긴 있더라고요. 서머쇼크란 단어가 세 부류에서 쓰는데, 동물이나 인간 쪽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뭐 가공, 성형, 막 이런 데서 사용하는 단어도 있는데, 이게 이제 커피 쪽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보통 정의를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서머쇼크는 온도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날 때 발생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래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이제 동물이나 인간한테는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생리적인 변화를 지칭하는데 사용하는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커피 쪽에 들어가니까 이제 온도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커피 향미의 변화,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서머쇼크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거를 이 커피 쪽에 적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셔봤는데 저는 사실 서머쇼크인 것과 아닌 거를 좀 같이 놔둬야 뭔가 차이점을 느낄 텐데, 그냥 같이 서머쇼크 프로세싱된 커피만 있어가지고 잘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워낙에 엘파 농장의 커피들이 향미들이 독특하고 맛있어서 그냥 커핑만 해도 와, 이거는 진짜 대박인데? 막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게 서머쇼크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품종이나 다른 뭐 방식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근황 토크는 뭐 이 정도? 뭐 별다른 일은 없었으면 저희 그냥 바로 넘어갈까요, 우리? 이번 방송 주제로? 네, 먼저 기사 시작해 주시죠. 기사 뉴스 전 2개 민호님하고 다른 걸 했는데 먼저 해주세요. 네, 우리 이제 기사 2개씩 해볼 건데,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뭐냐면 그 중국 소식이에요. 중국 상하이에 최근에 문을 연 카페가 6,200위안짜리 커피로 약간 주목을 받고 있다는 뉴스예요. 그러니까 6,200위안이면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2만 원. 커피 한 잔에 112만 원의 커피. 그래서 저는 이게 기사만 봤을 때는, 기사 제목만 봤을 때는 무슨 금가루를 넣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뭔가 특이한 걸 만들었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베스트 오브 파나마 원두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그 카르멘 게이샤 원두를 이제 파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베스트 오브 파나마에서 1등한 원두를 판매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커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사람들은 아, 그럴만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거를 모르는 분들은 뭐라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카페 이름은 뭐냐면 신황하라는 카페예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신황하. 그래서 이 카페에서 이제 112만 원짜리 커피를 판매를 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은, 요즘 중국에서 스페셜티 커피 경쟁이 굉장히 뜨겁게 전개되고 있대요. 스페셜티 커피 시장이 뜨고 있다는 거죠. 이 카페에서도 그 112만 원짜리 6,200위안짜리 커피를 예약을 한 거예요. 구매를 한 게 아니라 예약을 받았는데 한 명이 예약을 한 거예요. 아직까지 마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 나 이거 사겠다, 먹겠다라고 예약만 한 거였고, 최근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90만 원짜리 커피를 판매한 적도 있대요. 그래서 이 두 가게가 공통적으로 사용한 원두는 역시나 그 베스트 오브 파나마에서 최고 낙찰가를 기록한 카르멘 게이샤 워시드 원두. 그래서 이 원두를 판매를 했는데, 당연히 이 원두 커피에 대한 평가가 이제 호불호가 갈리겠죠. 아니, 갈림이 있겠죠, 평가가. 호평이 있을 수 있고 호평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마셔본 사람은 잊을 수 없는 맛이라고 평가를 했고, 또 다른 사람은 한약을 마신 듯 했다 이렇게 해서 혹평했고, 그래서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뭐 1등한 커피라고 해서 2등한 커피보다 맛이 월등히 좋다거나 뭐 그렇진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1등한 커피보다 10등한 커피가 내 입맛에 더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어쨌든 낙찰이 그렇게 받은 것 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호불호는 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보통 중국 사람들이 이제 커피에 소비하는 가격대가 24위안에서 38위안이래요. 그래서 4,300원에서 6,900원 정도 되는데, 이제 112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제 어마어마하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도대체 베스트 오브 파나마에서 어떤 원두길래 이제 이렇게 높은 가격을 받았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자, 파나마의 카르멘 농장에서 생산한 게이샤 커피예요. 이번 대회에서 96.5점을 받았고요. 대회 신기록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낙찰을 받았냐면 뉴질랜드의 본사가 있는 커피테크라는 곳에서 1kg당 15,000달러에 낙찰받았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1,330만 원. 그리고 몇 킬로를 생산된다면 25kg이 생산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귀한 거죠. 원두죠. 25kg이 생산됐으니까. 볶으면 몇 프로 날아가나요? 볶으면 20% 날아가죠. 그러면은 5kg 빠지니까 20kg 정도만 생산됐네요. 원두로서. 그래서 이제 당연히 1,330만 원에 20kg의 원두가 이제 생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누기 하면은 나오겠죠. 그런 원두인 거고, 그 전에 2019년에는 1위가 엘리다 내추럴 게이사 커피였고요. 이때는 75달러였어요. 약 1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는 캘리포니아주의 한 카페가 이걸 가져와서 판매를 했는데 10만 원에 판매해서 그것도 되게 이슈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미 낙찰 최고 기록을 경신한 거였는데 지금 올해 1위였던 카르멘 게이샤는 5.6배가 더 뛴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높이 가격이 갱신된 거죠. 이것도 근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높아지는 것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마냥. 자, 로비님, 혹시 뭐, 1등한 원두나 이런 거 마셔본 적 있어요? 아니요, 1등 한 거는 뭐 가격이 워낙 비싸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곳, 제주도에서 판매하는 데가 없으니까 먹을 기회가 없죠. 저거는 먹어봤죠. 뭐, 콜롬비아 랜드 오브, 거기서 1등 한 거는 콤파스에서 가져와서 그때 저희 보내주셔가지고 먹어봤는데, 거기서 또 1등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1등, 그 당해 1등 한 거 말고 몇 년 지나서. 그거는, 조금 떨어졌어요. 그건 의미가 없죠. 그런 것. 옛날에 1등 한 적 있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먹어봤죠. 그 1등 했던 농장들이 이제 그걸 이력으로 쓰니까. 그쵸. 저는 만약에 돈이 많다면 이런 거 사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한국에 들어와도 쉽사리 이거를 110만 원 주고 먹기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갔던 세미나였나? 커피미업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기억에 남는 게, 뭐 10만 원 이하의 스페셜티 커피 라인이랑 뭐 10만 원 이상의 10만 원이 그 가격 말고 뭐 90점 이하의 스페셜티 라인이랑 90점 이상의 스페셜티 라인하고는 구별이 될 수는 있지만 90점 이상의 스페셜티 커피 라인에서는 이제 그 위에 단계에서는 맛있다 맛없다의 차이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이제 취향이라든지 뭐 그런 게 반영되는 거라서 또 금액으로 또 따진다고 하면 100만 원, 10만 원하고 100만 원하고의 그 생두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100만 원 이상의 생두에서는 그 차이점을 구별하기가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애매한 영역이라서 그 정도에 도달되기가 힘든 거지. 그 이상의 거기서부터는 이제 좀 약간 엄청 세밀한
그런 영역이라고 보통- 하더라고요. 그게 딱 공감이 됐었어요. 보통 커핑 점수가 막 1점, 2점씩 차이 나는 게 아니라 0점 몇 점 단위로 차이가 네, 나니까 그렇죠. 1등, 네. 2등, 3등이 진짜 그래서 직접 저지로도 활동도 하시고 거기 뭐 커피 헌터로도 현지에서 또 직접 가져오시는 거를 거의 한 10년 가까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셨던 게 아, 그게 딱 맞는 말이구나라는 게 마음 딱 쏙 들어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비싼 커피를 판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이제, 베스트 오브 파나마 1등한 거였다. 그래서, 근데 기사에서 보기로는 딱 한 잔 누가 예약해놓고 아직 마셔보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맞아요. 아직 안 마셨어요. 예약만 하고. 우린 보통은 이렇게 낙찰을 받으면 판매는 잘 안 하거든요. 판매는 안 하고, 그냥 마케팅 용도로 이렇게 유명한 바리스타를 초대해서 같이 마셔보고, 행사하고, 소개하고, 우리 이런 거 가져오는 회사야 하고, 약간 마케팅 용도로 사용하는데, 이렇게 판매하는 곳은 중국이니까 가능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기사는 이 정도. 네, 로빈님 제가 해주시죠. 준비한 거는 민호님 두리안 혹시 드셔보셨어요? 두리안 아마 먹어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생김새만 알고 냄새도 맡아본 적이 없고 먹어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뭐 그냥 이거를 먹어본 사람 얘기를 빌려서 얘기하면은 엄청 맛있긴 하대요. 되게 부드럽고. 근데 그 먹기 전에 그 냄새가 홍어보다 더 심하다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약간 뭐 어떤 사람은 똥 먹는 느낌 난다라고 어떤 사람은 또 방구 냄새 엄청 지독한 방구 냄새라고 얘기. 좀 아직 맡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베트남이 커피 생산지로서 거의 한 3등 정도 하는 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베트남에서 지금 커피 농장 그리고 커피를 싹 갈아엎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 왜요? 한국경제TV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중국이 열대과일 두리안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열을 올리자 이제 좋아하는 거죠. 베트남 중부 고원지대 농부들이 이제 이 소득이 좀 높은 걸 찾다 보니까 커피나무보다 무려 5배나 소득이 높아진대요. 이 두리안을 키우면은. 그래서 두리안 재배에 나섰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11일 날 보도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재배 작물이 단일화됐는데 중국 수출이 만약에 막힌다면은 이제 지역 경제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것 같아요. 일단 재배는 이미 시작을 한 것 같고 그게 이제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제 노출이 돼서 기사화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하면 롭스타 커피 생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 세계로 거의 뻗어나가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이게 줄어들면은 그만큼 커피가 이제 나가는 게 좀 줄어들 거고 대신에 이제 두리안은 전 세계로 수출하는 게 아니라 중국으로만 가는 거다 보니까 이건 거의 저거 아닌가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형태 아닌가 이게? 그래서 그렇죠. 하여튼 거기서 재배한 두리안을 전량 중국에 수출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많이 먹는구나. 네. 중국 사람들이. 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이게 어느 정도의 맛있는 맛인지는 잘 모르겠고, 전 뭐 홍어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홍어 못 먹는 사람이 홍어 냄새 맡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얘기해 주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베트남이 어쨌든 간 로부스타 생산량은 전 세계 1등, 뭐 거의 1등인가? 1등 가까이 그 정도 하겠죠. 아니에요? 로부스타는 네. 거의 로부스타밖에 안 나지 않나요? 뭐 아랍키도 있긴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로부스타의 몸값이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당장의 이득을 위해서 일단 그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것 같긴 한데
조금 약간 안타깝긴 하지. 뭐 우리가 뭐 그 농장주는 아니니까. 그래서 너무 수익에 매달리는 그런 형태로 하지 않았나 싶어서. 로부스타도 요즘 보면은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제가 우간다 거를 커핑하러 간 적이 있었었는데 네. 거기 로부스타는 스페셜티 로부스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거의 돼서 가주 들어오기 바로 직전 단계라고 말씀하셨었는데 한국에 이제 유통이 되기 시작하면 한번 맛보고 싶었었어요. 옛날부터 로부스타 스페셜티를 되게 구하고 싶었었는데 구하지 못했었거든요. 이게 생산되는 양도 많지 않을 뿐더러 전량 그 근처 이제 유럽 쪽으로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보통은 그렇죠. 그래서 맛이 다르긴 하나요? 좀 로부스타인데 로부스타도 이런 맛을 낼 수 있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이렉트로 가져오시는 그 대표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럼 궁금하네요. 만약에 진짜 그 로부스타에서 그런 맛이 난다면 당연히 이제 로부스타 그리고 사용해야죠. 올해 그러니까 2023년인가 23년 내셔널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모모스 쪽 그 바리스타가 로부스타 가지고 시연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작년인가 올해인가 하여튼 브로스컵이었나? 내셔널 바리스타니까 바리스타 챔피언십인가 보다. 거기서 로부스타로 시연을 했던 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있었었어요. 그게 이제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모모스 바리스타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바리스타. 네. 그래서 이제 로부스타는 원래 제 로망이었었거든요. 로부스타로 대회 출전해서 수상까지는 못하겠지만 뭐 본선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보는 게 제가 원래 해보고 싶었던 건데 그걸 이미 사람 생각 다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렇더라고요. 네. 언젠가는 생기겠죠. 네. 뭐 올해는 좀 약간 제가 신청을 못해서 그렇긴 한데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대회는 일단 다 참가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경험이 중요한 거니까. 10년 보고 있습니다. 10년. 10년 내에 우승 가나요? 10년 또 뚫리면 뭐라도 되지 않을까요? 네. 경험치가 쌓이겠죠. 10년 하면서. 네. 그럼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예. 한국에 이거 단톡방에서는 한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 커피 단톡방. 캐나다의 국민 커피 티몰튼이 한국에 첫 매장을 오픈한대요. 언제 오픈을 하냐면 12월 14일 신논현역 3번 출구. 이게 어디냐면 신논현역 쪽에 보면은 막 구멍 뚫린 건물 있죠. 하얗게 네네. 해가지고 거기 아모레 건가? 동그랗게 하여튼 뭐 어떤 건물인지는 알아요. 그래서 그 건물에 교보문고 대각선 맞은편에 있는 거. 맞아요. 거기에 매장을 오픈을 하는데 사실 티몰튼이 여태까지 한국에 안 들어온 게 좀 신기했죠. 근데 캐나다 쪽에서는 거의 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티몰튼 그다음에 영국의 코스타 뭐 이런 커피들 이게 있는데 글로벌한 기업들이에요 다. 근데 한국에 안 들어왔었죠. 그래서 티몰튼이 한국에 첫 매장을 오픈하는데 이게 어디서 들어오냐면 BKR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버거킹 사업을 진행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티몰튼 커피 사업을 함께 진행을 하고 캐나다에만 약 3,580개의 매장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게 벌써부터 이제 인기가 엄청난가 봐요. 왜냐면 이게 캐나다로 유학 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추억 소환 또 커피이기도 하대요. 그래서 이제 오픈하면은 지금 가봐야지 하고 이렇게 벼르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못 먹어본 곳이라서 궁금하기도 한데 이게 1호점은 신논현 쪽에 생기고 이제 2호점이 어디 생기냐면 선릉역 근처에
유효점이 생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 가격은 이제 아메리카노 그란데 기준 약 3,800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노 미디엄은 이제 2,700원 정도로 스타벅스보다 한 30% 저렴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얼마에 이제 책정을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스타벅스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브루커피도 오픈하면 꼭 먹어야 될 메뉴라고 하네요. 그래서 브루커피도 마셔야 되고, 여기에 크림이나 우유, 설탕을 원하는 만큼 무료로 추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다른 서비스로 오는데, 사실 좀 걱정되는 게, 이게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이제 커피 맛이 한국인의 취향에 좀 맞으려나? 그런 거는 좀 걱정이 돼요. 왜냐면 예전에 그 툴리스라는 미국에서 2등하고 있는 커피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조금 늦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들어왔다가 망했어요. 왜냐면 따라가지를 못해서 한국 트렌드에. 근데 이제 티몰튼도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이 굉장히 늦게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먹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한국에 또 새로운 프랜차이즈 커피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소식이었어요. 저는 뭐 찬물 끼얹는 걸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좋은 전망은 아닐 거라고 봐요. 늘 그렇지만 그걸 뒷받침하는 동안... 제가 기사를 가져왔는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바로 해주시죠. 이거는 이코노믹 리뷰, 뭐 생활경제, 뭐 다른 데도 많이 나온 건데 그냥 여기 그냥 좀 자세하게 나와서, 할리스랑 투썸이 해외 매장에서 모두 철수를 해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컴포즈 커피가 이제 시장 테스트 목적으로 싱가포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더 확장 계획은 없고요. 뭔가에서 들여다보니까 치킨이랑 베이커리는 K 해가지고 음식해서 K푸드에서 엄청 잘 나가는데 K커피는 그쵸. 지금 똥망 수준인 것 같아요. 똥망. 그게 이제 뒷받침한 내용들을 좀 읽어보니까, 커피 업계가 해외 매장을 철수하거나 출점 속도를 늦추는 등 해외 사업에 힘을 빼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치킨, 베이커리 브랜드들이 해외 매장 되게 늘려가고 있고, 제가 또 아는 분도 두끼도 되게 확장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 색깔이 딱 배어있는 그런 먹거리들은 확장을 잘 하는데, 커피 하면은 이게 원래 우리나라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커피 상품 특성상 맛이나 품질 면에서 약간 차별화 두기가 애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저는 그냥 약간 얕은 식견이니까 이걸 굳이 해외 나가서 꼭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디저트는 몰라도 그런 느낌이 드는 반면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캐나다 아까 그 브랜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를 생각해 보면 해외에서 들어왔던 브랜드 중에 우리나라에서 잘 된 커피 브랜드가 뭐가 있지 생각해 보면은 뭐 스타벅스랑 블루버틀 말고는 딱히 생각나는 게 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긴 진짜 많이 들어왔었어요. 네. 들어왔다가 다 그냥 흐지부지하게 다. 스타벅스도 스타벅스에서 직접 운영한 게 아니라 그 신세계 걔는 거기서 맞아요. 운영한 거잖아요. 그렇고 블루버틀은 워낙 색깔이 독특하니까 브랜딩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선방하는 것 같고. 그런데 다른 브랜드들은 들어왔을 때 약간 공차가 우리나라 건가? 하여튼 그런 이렇게 특색 있는 밀크티라든지 그런 다른 류의 음료들이 아니라면은 경쟁력이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걸 또 뒷받침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제 또 얕은 식견으로는 손님 중에 이런 얘기 하신 분이 있었어요. 해외 다 돌아다녀 봤는데 우리나라 커피가 제일 맛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다들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거 같거든요. 이게 익숙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자국 나라, 내가 태어난 나라에서 먹었던 커피의 맛에 길들여져 있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커피가 맞는 것 같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국에 있는 내가 자주 가던 그 단골 카페의 커피가 제일 맛있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예. 한국인의 입맛에 이제 우리 커피가 이제 네, 우리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어떻게 보면 커피 공화국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커피 소비에 정말 진심인 나라잖아요. 네. 그 반면에 해외에서 드시는 분들 보면은 보통 구수한 커피들 많이 드시더라고요. 아니면은 저희 뭐 어반 브루잉 매장에도 보면은 거의 오셔가지고 브루잉 메뉴를 먹기보다는 대부분 저는 핫 라떼만 시켜 드시는 걸 봤거든요. 한여름에도. 그러니까 그 에스프레소 아니면은 핫 라떼. 요거를 많이 드시길래. 그래서 자국에서 드셨던 커피의 익숙한 커피의 맛을 우리나라에 와서도 찾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우리나라도 블루보틀이나 아니면은 뭐 스타벅스 같은 기업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 언젠간 저는 분명히 나올 거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투썸은 통할 줄 알았거든요. 투썸은 왜냐면 디저트 쪽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 근데 뭐 저것도 있잖아요. 저것도 꽤 있잖아요. 이게 투썸 그 투자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투썸이랑. 아 맞아. 그러니까 걔네가 이제 전략적으로 뺐겠죠. 만약에 우리나라 경영자였으면은 어떻게든 뭐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라면서 우리나라 그 K 근성이라고 해야 되나 또 그런 걸로 밀어붙였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투자 회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걔네는 또 돈 안 되는 거면은 바로바로 전략을 확 바꿔버리니까.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커피라는 게 투자를 받기가 쉽지 않은 그 품목인 것 같더라고요. 보통 우리나라 투자하는 회사들 보면 다 IT나 바이오 이렇게 뜨는 종목에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신생 기업이 투자를 받아서 커피 매장을 막 수백 개씩 한다? 이런 거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영이나 뭐 인수합병 이런 시장에서도 보면 커피는 그렇게 인기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뭐 다 철수한다는 얘기가 좀 약간 씁쓸하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게 뭐죠? 이디야 나가 있나요? 뭐 컴포즈 같은 경우는 뭐 이디야는 괌 1호점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기사에 나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중국 사업을 2008년에 접었네요. 이디야는 중국 쪽. 그래서 이제 중국이 다들 쉽게 생각했다가 그냥 폭망하고 거기가 이제 차 문화가 또 너무 깊게 박혀 있다 보니까 저희 매장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오셔서 커피 드시는 분들보다는 라떼 아니면은 한라봉 티나 한라봉 그라니타를 또 많이 찾으시니까 하이볼에서 술 뺀 거 그런 에이드류 위주로 드시다 보니까 뭐 오늘 첫 기사였지만 스페셜티 커피 시장이 뜬다고 하니까 중국에서도 전 계속해서 그쪽으로 조금 포지셔닝 해가지고 중국 열심히. 것 중에서도 중국에도 뭐 중국이랑 좀 다르긴 하지만 대만 것도 지금 게이샤가 있거든요. 대만 게이샤는 되게 좀 먹어봤을 때 되게 클래식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먹어봤던 그 게이샤의 약간 그 느낌 티라이크한 느낌이 있고 최근 게이샤 같은 경우는 선명하고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후미가 되게 긴 느낌이 저는 있었는데 옛날에 처음 먹어봤을 때 그 게이샤의 그냥 그 원초적인 맛이 좀 남아있는 것들이 대만 게이샤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중국 것도 그 커피미업에서 가져오신 게 있었어. 아니다. 그 블랙 로드에서 그 제주에 또 한번 세미나 오셨을 때 가져왔던 것 중에 중국 쪽 운남성 커피를 가져온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저한테는 너무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중국 운남성 쪽 커피를 언제 처음 제가 접해봤냐면은 2016년에 제가 로스팅 배울 때 그 먹어봤던 커피가 그거였었는데 그때 먹을만하네 그냥 그때는 약간 커머셜급이었는데 지금 먹어봤을 때는 완전히 스페셜티한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뭐 그러면 그 정도의 급의 퀄리티 빈을 가지고 오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중국 쪽
그리고 동남아 이쪽 이제 커피들도 스페셜티로는 한방 이제 또 이제 괜찮아요. 어퍼컷을 한번 날릴 때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어느 정도 그 파나마라든지 뭐 에티오피아라든지 걔네들랑 이게 같이 맛으로 대결했을 때는 이게 조만간에 따라잡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세계 시장에서도 어느 그걸- 정도 좀 약간 어퍼컷 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게 좀 생길 것 같아요. 제 느낌엔 그래요. 저는 아직 저는 그쪽을 못 먹어봤으니까. 근데 너무 요즘 괜찮아요. 어제 이번에 저는 연속으로 막 그 르완다 커피를 막 하니까 르완다 괜찮네 이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대만의 게이자 아시아 쪽 네. 그리고 중국 커피도 음남 쪽 퀄리티가 낮지 않고 어느 정도 진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좋은 걸 가져오셔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원두 쓰고 있으면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해보죠. 저희 뭐 돈이 문제지 뭐. 엄청 비싸서. 자, 이 정도로 저희 준비한 기사 다 했고, 네. 저희 단톡방 있거든요. 커피 단톡방. 그래서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고, 커피 검색하시면 저희 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톡방 비밀번호가 7788이니까 들어오셔서 편하게 얘기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이 송출되는 게, 팟캐스트 어플로도 송출이 되지만, 저희 커피 그 유튜브도 있어요. 거기도 같이 업로드 되니까 거기서 또 여러분 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위크 청취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이제 방송하는 재개한 거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한 거의 반년 정도 쉬었다가 지금 다시 하는 거라서 주변에 혹시 알고 있으신 분들 중에 커피에 관심 있는 분들 있으면은 커피위크 라디오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라고 한번 조인해달라고 얘기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저희 방송 재개했다고 하니까 그 댓글 남겨주신 분들 계셨어요. 너무 다 읽어봤고 한 분 한 분 너무 다 감사드리고 저희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커피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로빈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봬요. 네, 감기 조심하세요.